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입니다. 뉴델리 논설고문인데요. 전 조선일보 주필이죠. 뉴델리의 칼럼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요. 평양 것들 가면 벗어던졌다. 속임수 평화 통일론에서 노골적 무력 통일론으로 이런 칼럼인데요. 의미심장합니다. 부제목은요. 국력 격차 더 커져 북한 절대 열세로 귀결, 평화 운운으로 권력 유지 힘들어졌다. 전쟁으로 남한 먹겠다는데 대북전단 USB 대량 살포로 대응하자.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민족끼리 용도 폐기. 김정은은 2020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대남 전략을 속임수 평화통일론에서 적나라한 무력통일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통일 운운도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에선 무력통일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다만 평화롭게라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잘해보자 어쩌고 하는 너스레를 떤다는 것뿐이다. 이 꼼수의 명칭이 바로 공산당의 해묵은 수법 통일전선 전술이다.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보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계급들이 민족 자주란 깃발 아래 뭉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보수 우파를 고립시켜 몰아내자는 것이다. 김씨 조선 폭정을 위하여 이 선동지를 맡아 하는 통일전선 기구가 다름 아닌 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다. 이 단체는 북한에도 남한에도 해외에도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 속임수 평화통일론이 자신의 세습 절대왕정에 이롭기보다는 오히려 썩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남북한 국력 격차가 가면 갈수록 북한 절대 열세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 주민들이 만약 남한의 눈부신 발전상과 자유인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김정은의 세습 폭정에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 남한 무력 점령하겠다는데 북한 주민들은 USB를 통해 남한의 풍요, 자유, 한류, 생활문화, 심지어 말투까지도 선망하게 되었다. 이 세태에 김정은은 공포를 느꼈을 법도 하다. 남한 말시 흉내 금지법, 남한 영상 시청 금지법 같은 웃기는 처벌 법규들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 연장선에서 김정은은 남한 이꼬르 교전 상대국이란 선전포고를 했다. 같은 민족끼리 잘해보자 하던 속임수를 치우고 아예 남북 완전 분리, 분단 고착, 남한 무력 점령을 공공연히 내세웠다. 화해 공존 교류했다가는 한류의 법눈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라 예감한 때문이다. 범민련의 종북 본색, 대한민국 자유정부와 자유국민은 주적의 이런 노선 전환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김정은의 노선 전환에 남한 좌파는 처음엔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북쪽 상급자의 뜻에 맞춰 김정은이 강경해진 것은 미국과 남한 보수 우파 탓,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정의의 전쟁, 통일 대신 반미 자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만 내세울 것, 범민련 간판 떼고 자주화 연합, 자주화 운동 연합 간판을 달기로 정리했다. 종북은 역시 종북, 대북 전단과 USB의 힘, 문제는 비좌파다. 이런 중대한 이슈를 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리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이 변화와 관련해 그 어떤 성명서라도 낸 적이 있나? 참으로 한심스러운 웰빙 풍조다. 민간단체가 주도해 자유사회의 영상물과 USB를 북한 전역에 대량 살포하자. 자유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싸우지 않고 얻는 자유란 없다. 이렇게 유근일 선생의 칼럼인데요. 오늘도 대단합니다. 유근일 선생. 제가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분의 그 논조가 궁금해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요즘에 김정은 체제가 바뀌었죠. 아주 대놓고 무력 통일론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유근일 선생이 찝으면서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인데 북한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대응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이런 변화조차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북한은 그래 왔고 지금까지 그냥 말로만 저렇게 떠드는 놈들이고 가끔가다 도발 미사일 쏘고 무슨 ICBM 쏘고 해봐야 우리하고는 전쟁 못 일으켜. 왜냐면 지금 재래식 무기 이런 걸 게임이 안 되고 경제력 격차가 40배가 넘는데 감히 어떻게 저것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자기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발광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응만 하면 돼.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다. 레토릭만 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은요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쟁이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언제나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어요. 그게 1차 세전, 2차 대전처럼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지. 전쟁 항상 있잖아요. 국지전도 항상 있고. 그런데 전 세계에 전쟁이 항상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마스가 그렇게 기습적으로 폭격할 줄은 몰랐죠. 이스라엘이 강한데, 이스라엘 주위에는 미국이 있는데 감히 폭격을 해? 상상도 못했죠. 폭격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격하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가 폭격하니까 자진 입대하고 막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응징을 해요.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를 아주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나? 집권 여당이 저런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남한은 발전했어. 경제로 뭐 과학기술력으로 문화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배는 아파. 그러면 이길 방법은 단 하나인데 전쟁인데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뭐 위협을 주거나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막는 길이 어떤 거냐 이거죠. 막는 길이. 막는 길은 우리가 저쪽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각성을 하고 위협을 느끼고 그걸 막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올 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지. 전쟁이란 말 야야 음모론 얘기하지 마라. 왜 전쟁을 입에 달어? 왜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야야 전쟁 얘기하지도 마. 이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 더 일어나요. 막겠다고 각오를 하고 때리기만 해봐라. 니네 도발하면은 우리가 아주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니네는 아주 죽사발을 만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군을 강화하고 우리 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고착화시키고 집권 여당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김정은도 통밥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 집권 여당이 야 내가 이거 지금 무력 통일론으로 나가는데도 저거 별다른 대책 저놈들 안 세운다 야. 방심하는 것 같은데요 장군님. 기르디 저 넘어가도 되겠디. 미군이 문제 야 걔들 그 뭐 하는 방법 없어? 연구해보라. 트럼프가 되면은 그 뭐 방위비 분담 뭐 이거 뭐 하고 그러면 좌파들 좀 불만 있을 텐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시라. 예, 명령해놨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늘리자고 하면 반미 시위 격하게 일어나겁니다. 믿어도 대간 다 조치해놨습니다. 거죠.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촛불 나오면서 뭐 미군 철수 이런 거 나오고 거기 민주당 올라타고 주사파들 그냥 행동하고 중국 유학생들 8만 명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 보고제를 치고 혼란 상태에 일어나서 한쪽에 폭동이 나게 만들고 남한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때다 하고 정신없을 때 이 트럼프는 뭐 일부 주한미군 전력 빼고 돈 많이 안 준다니까 빼고 이제 넘어오겠다 하는 계획을 안 세우면 김정은이가 바보 아닙니까? 그런 계획 다 세우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세우기 있냐 이거예요. 국힘당이. 답답합니다. 유근일 선생의 이 오늘 칼럼이 그냥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닥친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바뀐 게 왜 바뀌었겠느냐. 대놓고 가면을 벗고 노골적으로 나온 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폰만 잡으려고 노골적으로 나왔냐. 여차해서 상황이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되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유리해지는 거는 국내적으로도 자기네가 볼 때 우리 남한 국내가 예를 들어서 좌파들의 촛불 시위 같은 거로 극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국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서 뭐 주한미군을 일부 뺀다 뭐 방위비를 왕창 늘린다 이러면서 남한 내 분위기를 반미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막 거기서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공작을 해서 이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첩들을 활용해서 뭔가 소요 사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국내 국외 뭐 공중전 이거 댓글전 뭐 이런 거 간첩 다 포함 중국 유학생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1단계 권투도요 잼 날리고 그다음에 원투 스트레이트 나고 훅 나고 카운터 펀치 나고 종합적인 거 아니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작 한 방에 팍 넘어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잼 날리고 뭐 하고 공중전하고 뭐 이러다가 상황을 유리하게 전쟁이 나도 되게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들어오죠. 대규모 전쟁이 아니더라도 서해 5도라도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일단 먹어버리고 주둔해버리면은 전쟁 일으키기 겁나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비를 안 하느냐 이거죠. 쟤네들은 벌써 정의의 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북한이 넘어오면 그건 정의의 전쟁이래요. 누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주사파가 아니라 좌파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그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 쪽 여론이 아니라 쟤네 쪽 여론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10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야 돼요. 지역구는 찍어주되 비례는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 같은 투사들을 비례는 국회에 입성시켜야 돼요. 이번 4.10 총선이 중요합니다. 투사는 길러야 돼요.